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2% 그리고 코스닥은 0.88%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세계 외환 시장이 엉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돈의 양을 증가시켰는데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돈의 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죠. 돈의 양이 늘어날 때 불행한 사람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 때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불행해지고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보유하지 않고 있다. 보통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죠. 서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늘어날 때나 줄어날 때나 계속 어렵습니다. 여튼 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파산을 선언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늘어나서 이래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자국의 통화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이 높은 물가로 고생하는 국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자국의 통화를 더 늘려서 더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달러가 줄어드는 시기 모든 국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화폐, 지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부채도 또 그게 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그렇게 빌리잖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떼일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자를 더 높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영국의 국채, 채권 이자인데 10년물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 이자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을 봐도 짧은 기간에 이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영국의 이 채권 이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영국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참 문제입니다. 1달러에 150엔 교환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990년대 일본이 참 망하기 직전 그 환율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죠. GDP의 한 25% 정도를 이자 부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줄어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본 돈도 줄여야 되는데 돈을 줄이려고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GDP 25%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에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일본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다른 나라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또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돈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잖아요.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만 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도 1년입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 지금 우리도 한 몇 개월 계속 적자죠. 영국도 우리보다 좀 더 긴 기간 적자죠. 지금 일본도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벌지 나라 밖에서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 밖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돈이 지금 밖에서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국내에 지금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파산하는 데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마저도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영국 국채 지금 금리도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여러분들 지난 그 시절에 우리가 양적 완화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달러를 풀 때 실제 금리를 낮추어서 이런 식으로 달러를 공급한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그 채권 사들인 만큼 돈을 푼 것도 있습니다. 뭐 양쪽으로 다 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에서도 지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그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올리면 올릴수록 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달러를 갖다가 계속 줄였는데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줄여나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고랜드라고 들어봤죠? 이 부도 났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이게 레고랜드 그곳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건설업 전반으로 퍼져가지고 한 150조 정도 되는 대출 시장 이것까지 건설 PF 시장까지 지금 부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달러 유출을 대비해 가서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그런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대출이 채권 시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게 지금 롯데건설이 자금 조달을 또 했다니까. 워낙 롯데건설도 저 정도인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불안 심리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수지로 돈을 벌지 못하고 국가 부채 많고 또 국민들 지금 부채 많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자꾸 높아지면 지금 견디지 못하는 쪽에서 하나 빵 터질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빵 터지는 건 괜찮지만은 심리라고 하는 게 막 퍼지게 돼 있어요. 연쇄적으로 다른 것까지 퍼지게 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순간에는 멈추겠죠. 요 멈출 때까지 나라가 잘 버텨야 됩니다. 요 때까지 뭐 딸랑딸랑 하지만 딱 버텨서 다시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갖다가 다시 좀 내리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요 순간 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실제 다시 돈을 푸는 요 순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요 중간 어디쯤에서 빵 터지면 나라 지금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IMF 때도 이런 겁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고 중간 어딘가에서 빵 터져서 우리나라부터 터진 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터지가 온 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갖다 겪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야 됩니다. 자, 시장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시장 수급 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그 나머지는 막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7개 종목이 있습니다. KTNG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있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므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이미 공포스러운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나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아요. 관심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참 이 종목 사기 거라는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참 어중간하죠. 이 숫자로 봐서는 괜찮은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삼성전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시점입니다.
최근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워낙 많은 종목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어제 때마침 제가 시향을 쉬는 날 10월 20일 어제 보니까 무려 223개, 223개 이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와, 변곡점 지표가 분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41개거든요. 야, 엄청나죠. 최근에 워낙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영국도 지금 뭐 부도 나니 안 나니, 지금 일본도 뭐 부도 나니 안 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레고랜드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건설사들 금융권에서 150조 부실 그 대출해 줬는데 그게 부실화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보니까 무역 수지가 다 적자죠. 돈을 다 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는 달러가 늘어나다가 줄었다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다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 꼭 챙겨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고, 현금 흐름이 좀 미심쩍다 그러면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좀 보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죠? 힘든 한 주였는데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